네덜란드입니다. 유럽 최초로 생긴 홍콩반점이 여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생겨서 정말 요즘에 핫하거든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홍콩반점의 전주님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건동이라고 하고요. 지금 만으로 50세. 그리고 네덜란드에 산 지는 지금 한 37년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덜란드 와가지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다가 6년 전인가요? 요식업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어요. 코로나 전에 2019년 11월 5일날 요식업 시작해서 3개월 한참 고생하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홍콩반점 암스테르담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어떤 요식업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푸드 페스티벌이나 12년 전부터 한국 치킨을 제가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양념치킨, 간장치킨.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한국 치킨이 아무도 모를 때라 가지고 호응도 괜찮았고 요식업을 하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음식을 드시고 오는 반응을 제가 보고 되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식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표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된장찌개나 나이를 들을 때까지 못 잊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받는 그런 감정이나 감동을 네덜란드 분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요식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한국 음식을 팔면 뭐 돈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맛있는 치킨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했고 그 푸드 페스티벌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고객들한테. 저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계기로 해서 이제 치킨을 배우려고 한국 가서 치킨집에서 일도 해보고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도 한 달 정도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킨을 터득하고 홍콩반점을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 초에 해서 23년 1월부터 준비해 온 게 이제 홍콩반점 지금 암스테르담이. 한국에서 먼저 뭔가 유럽에 진출을 해보자 네덜란드가 선정이 돼서 네덜란드 오픈을 한 이제 그 순서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먼저 오퍼가 온 건 아니었고 아니고 네. 제가 2023년 1월에 신청을 했어요. 제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방문할 때마다 짜장면을 즐겨 먹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외국 분들한테 나눠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중화요리라는 게 레시피를 많이 배워야 되고 경력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요식업을 뛰어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홍콩반점을 한번 컨택하면 좋겠다. 3개월 정도 심사를 거쳤어요. 미국의 시애틀에 컵밥이라는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홍콩반점을 시애틀에서 오픈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겠다. 그 계기가 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번에서도 좀 유럽 지점에 처음으로 오픈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처음에 절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유럽에서도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있었다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물류나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자재를 한국에서 직수입을 해야 되고 현지에 있는 재료를 현지화시켜서 그 음식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도본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조 과장님하고 영광 과장님하고 위 차장님 등등 여러 팀이 계셔가지고 아직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절대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홍콩반점은 타겟층이 어떻게 되나요? 도본 본사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고기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한국 식당이다 보니까 외국 고객에만 집중하게 되면 음식 질이나 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계속 오셔야지 질책을 받아야지만 탕수육이 좀 덜 바삭하다, 면이 좀 잘 끊어진다. 저도 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 외에 이제 외국 분들 오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백종원 선생님의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흑백요리사 때문에 그거 보고서 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대하고 오셔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콩반점은 가성비를 중심으로 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곳이고 미슐란 스타를 받은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품질하고 맛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 뭐 탕수육이 왜 이래 다냐. 원래 단 음식인데. 그렇죠. 근데 중국 전통은 이게 이렇게 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왜 탕수육 소스가 걸쭉하냐? 탕수육 그 피는 왜 이렇게 두껍냐? 짜장면은 왜 이렇게 또 다냐? 짬뽕 왜 이렇게 짜냐? 중국 분들이 뭐 그런 경우 있고 한국 분들도 뭐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데 절대 흔들지 말고 레시피 밝혀준 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에 중점을 두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홍콩반점 레시피랑 여기 레시피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본에서는 맛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기 유럽에서 나오는 그 홍합 자체가 한국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 손질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5명이 붙어서 20kg를 2시간 동안 손질을 했어요. 너무 시간 효율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비싸고 그걸 포기하고 큰 사이즈로 하되 손질된 걸 쓰자 해가지고 당연히 이게 개수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현지 사정에 맞게끔 조금 변형이 되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그쵸. 코리아의 네. 레시피를 최대한 네. 따라가는 것이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짜장면 레시피를 계속 이제 연구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생면을 쓰다 보니까 네. 네덜란드 밀가루의 특성상 또 매번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 자체도 석회수 섞인 게 많다 보니까 네. 면 상태가 어떨 때는 엄청 좋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밀가루도 딴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지인 분들이 오셨을 때 좀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신 적도 있으신가요? 자주 있고요. 외국 분들은 음식을 나눠 드시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한 분은 탕수육을 드시고 한 분은 짜장면 드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 네. 그런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엄청 높아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 거거든요. 주머니 속사정을 고려해서 진짜 한국 음식이 땡기고 뭐 해장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오시라고 적정 가격을 새겼어요. 자주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가지고 신선한 재료를 소진을 하고 새로 만들고 포지티브한 서클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음식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홍콩마짐을 하게 됐어요. 그 짬뽕이나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한테는 되게 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짬뽕은 너무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이 몇 번은 계셨어요. 이게 현지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너무 이게 이만도 저만도 아니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매번 짬뽕 할 때 약간 조마조마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짜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덜란드 수프처럼 드시면 당연히 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긴 홍콩 반점이니만큼 한국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고. 네. 근데 여기가 잘 되면 유럽에 또 이제 뭐 다른 도시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가게 때문에 가맹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는 좀 듣고 있고요. 유럽에서요? 네, 외국인들한테 가장 넘버원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고추 유린기요. 전 탕수육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유린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시장 통닭을 잘 버무리는 음식이라 가지고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맛있는 요리라고 생각되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잖아요. 유럽에서는 닭고기나 뭐 소고기가 트렌드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왜 메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냐. 저희가 메뉴가 많아가지고 주방에서 실수 많이 할 경우는 오히려 그게 이제 악조건으로 네. 요거를 일단 잘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봐서 메뉴를 더 올려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메뉴를 좀 더 나중에는 더 확대하실? 내년 계획- 상반기, 중반기에는 더 확장이 될 거예요. 혹시 어떤 메뉴가 제일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군만두도 이제 추가될 네, 거고요. 네. 이 볶음밥도 추가될 거고. 볶음밥. 네. 암스테르담이 정말 힘든 위치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요? 새도 비싸고요. 암스테르담 시내 자체는 자연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식품 재료 제공받는 게 11시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요. 저희 가게 오면 약간 하수구 냄새 난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인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암스테르담 시내 같은 경우는 400~500년 하수구가 다 보니까 네. 그럼 네덜란드가 물보다 낫다 보니까 가끔 비가 오고 물이 많이 저기 강으로 흘러내리면 냄새가 약간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 시내에 있는 웬만한 식당 가시면 다 이런 냄새 조금은 나요. 네. 이 건물도 지금 400~500년 됐을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는 재탕을 절대 안 해요. 구글 리뷰에 고객분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홍합이 왜 이런 식으로 올려졌냐, 뭐 짜장면은 좀 소스가 부족한 것 같다. 컴플레인 다 저희가 매번 듣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사실 그 인원이 부족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충당이 돼서 12월 3일부터는 점심 장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나갈 때는 한 50리터 이상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70, 80 그런 정도 이상 파는 경우가 있는데 탕수육 같은 경우도 뭐 평균 한 7, 80 정도 하루에. 탕수육이 10개가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면 저희가 탕수육을 튀기고 있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는 네. 즉시 그때 초벌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했어요. 하셨어요? 네, 실패하면 어떨까 이 생각하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짜장면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듣어요. 검정색에 누가 이걸 좋아하겠냐 이런 거는 외국 사람 주면 절대 안 먹는다. 이 부분이 계기가 돼서 한국 음식의 더 오리지널한 부분이 컨셉이 네덜란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제 꿈은
북쪽 지방 크로닝현에서 홍콩반점 한 5호점을 내는 게 제 꿈이에요. 금발 친구가 면을 뽑고 만들고 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소울 푸드 유니버셜 하다는 말이 있듯이 맛으로 이거 감정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지 분들이 한국 음식 만들어도 그 맛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한 몇 년 후에 볼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맛있는 떡볶이를 팔았는데 50명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똑같은 맛을 유지를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시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은 내 레시피가 맛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그 후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도 안 찾아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인스타그램을 작년부터 하는 게 준비를 한 거죠. 짜장면 가게도 오픈해가지고 설문조사도 막 하고 그랬어요. 뭐 소셜미디어는 공짜잖아요. 활용을 자기가 할 수 있냐 안 하면 본인한테 달리는 거니까 제 나이대로 분들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거 젊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이 사업하시면 다 잘 될 수는 있어요. 네덜란드나 유럽은 블루오션이라고 보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10년 전에 짜장면을 팔았으면 저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넷플릭스도 나오시고 드라마에도 짜장면 먹는 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지. 홍보점을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해주신 더치 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계획한 게 이제 실천이 된다 그러면 홍콩 반점이 사실 계기가 돼가지고 더 한국적인 그런 컨셉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반점 오시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재료 갖고 장난 안 해요. 절대로. 제가 가끔 가다가 좀 마음이 아플 때는 음식 엄청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불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는데 믿고 드실 수 있는 중화 요리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생적인 부분은 저희도 엄청 노력해서 이제 하고 있고 더 많은 한국 음식 문화가 네덜란드 와가지고 이게 대중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성비도 고려한 그런 음식 문화가 더 많이 와서 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